경남 지역 최신 이슈를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 1월 26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년 국가 및 지역 성평등 지수 측정 결과에 따르면 경남의 지역 성평등 지수는 74.63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중하위권으로 분류됐습니다. 지난해 하위권에서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해야 할 숙제가 많아 보이는 게 현실인데요. 여기에 성평등 문화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지역 정치계에서 고무적인 제도가 시행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양산시 의회에서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출산 휴가를 제도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 나오셨는데요. 양산시의회 출산휴가 제도 개정을 대표 발의한 양산시의회 이묘배 의원 나오셨고요. 창원시의회 이원주 의원도 함께합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국 최초로 시의원에게 출산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지방의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바로 양산시의회인데요. 해당 내용을 옆에 계신 이묘배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규칙 개정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개정 과정이 궁금한데요. 네, 저는 이제 처음에 시의원이 되고자 마음을 먹었을 때부터 다양한 계층과 위치에 계신 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생화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반영을 하고 싶다는 욕심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이하게도 굉장히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여성이기도 했고 청년이기도 했고 또 이제 갓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이자 지금은 이제 아이의 엄마 혹은 예비 학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계층들을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자 했는데 그중에 제가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게 바로 임산부를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양산은 사실은 젊은 도시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하고 몇 년째 여성 친화 도시로서 열심히 업적을 쌓아 올리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양산이 임산부의 행복을 반영하지 못한다거나 혹은 임산부들이 당연하게 누려야 될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시의회라고 하는 기관은 시민들의 삶과 가장 밀접한 그런 관련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시의회에서부터 여성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는 모습을 시민들께 보여드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출산휴가 회의 규칙을 개정하게 되었고 다행히 모든 의원님들께서 제 의견에 동의해 주셔서 무사히 개정이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출산 휴가에 관한 회의 규칙의 개정이 단순히 임산부나 혹은 여성을 위한 변화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 회의 규칙 개정은 이후 저희 청년 세대들의 정치 참여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장애인이라든지 예술인이라든지 혹은 다문화인 등 다양한 계층의 정치 참여를 촉진시키게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기관이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기관에서 변화가 가능하고 또 발전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번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저는 이제 증명되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얻게 된 제도의 첫 번째 수혜자도 의원님이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임신 중에 출산 휴가를 받은 거죠? 네, 지금 저는 현재 38주 임산부이고요. 임신부이고요. 그리고 이제 2주 정도 출산까지 남겨놓고 있습니다. 1월 31일부터 출산 휴가를 신청을 해서 이제 의장 승인을 받았고 4월 30일까지 90일간의 출산 휴가에 들어가는데 이번 휴가는 개정된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공식적인 휴가입니다. 출산 휴가의 문을 연 개척자이자 또 첫 번째 수혜자이기도 해서 기분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그 타이틀이 굉장히 영광스럽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옆에는 창원시의회 이원주 의원 나와 계십니다. 현재 미혼이어서 양산시의회 출산휴가 제도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회의 규칙 개정 과정부터 의결, 또 출산휴가 수혜자 1호의 탄생까지 지켜보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네, 우선적으로 양산시의회 이묘배 의원의 출산 휴가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당연한 사항인 거죠. 당연한 제도였던 거죠.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 출산 휴가에 대해서 창원시 의회도 규칙에
없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동안 의회가 남성과 고령자 중심으로 있었던 건 아닌가, 혹시나 이 안에 필요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런 목소리들이 들어지지 않았던 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별받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고요. 사실은 눈치 보면서 쓰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일반 직장에서도 다 있는 제도이기도 하고 공무원 관련 법령에도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의원의 경우는 선거로 임명된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당연히 있어야 한 제도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없다는 걸 알았을 때는 의아하다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창원시 의회에서도 이 출산휴가 규칙 개정을 준비 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양산시 의회를 보고 힌트를 얻으신 건지 아니면 원래도 준비 중이었는데 조금 늦어진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당초 당선됐을 때 그리고 처음 창원시 의회에 왔을 때 회의 규칙에 없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남자 선배 의원들께 여쭤보고 또 직원분들에게 여쭤봤어요. 그랬을 때 뭐 그런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또 왜 없을까요? 이렇게 답변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저는 이제 앞으로 의회에 들어올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규칙 개정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과정 중에 양산시에서 먼저 발의가 되고 통과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발 늦은 거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창원시 의회에서도 회의 규칙을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가 지금 담당 부서랑 협의 중에 있고 올해 4월 임시회 중에 깊게 논의될 예정입니다. 네, 양산시 의회를 시작으로 창원시 의회에서도 출산휴가를 보장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의원님이 있는 양산시 의회 외에는 지방의회에서 출산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이유가 맞습니다. 뭐죠? 이전까지 시의원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선출된 공무원이기 때문에 출산휴가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원주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출산이라는 건 굉장히 휴가에 되게 정당한 사유거든요. 당연한 사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이제 5일 초과 이제 휴가를 내려면 이제 본회의에 이제 의결을 거쳐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의원의 출산 휴가가 실현되지 못한 이유에는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정책의 내용이 곧 삶인 의원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매번 느끼는 건 단순히 이제 이론과 상상력만으로는 결코 현장의 무게나 어려움 같은 것들을 오롯이 알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제 막연하게 제가 이런 것이 필요하겠구나, 혹은 이런 부분이 종사자분들의 이제 뭐 자긍심이자 어려움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과 현장에서 이제 그분들의 에너지와 눈물을 직접 목도하는 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의회에서는 직접 임신과 이제 출산을 경험하는 의원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모두가 머리로는 그래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알지만 이거를 당장 실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와닿는 부분은 좀 덜 했으리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당사자였던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당사자인 저를 현장에서 지켜봐 주신 시민들과 그리고 이제 의원님들 그분들한테도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큰 의미로 와닿았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와 같은 이제 의원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그에 걸맞는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원주 의원께도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지방의회나 광역의회, 또 국회에서 출산휴가가 법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현재 대한민국은 정말 저출생 문제가 매우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합계 출산율 통계를 보면 그래프는 계속 하향 곡선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1년 통계를 보면 출생률은 0.81%로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은 퍼센테이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전쟁 중에서도 한 명이 나온다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는 도대체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길래 0.81명을 놓고 있는 거냐 할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기반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되고요. 그러한 사회 문화는 지방, 광역, 국회를 떠나서 우리나라 전체에 사회 기반 제도를 법적으로 당연히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앞으로 지방의회 여성 의원 비중은 점차 늘어날 예정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 이유와 함께 또 여성 의원 비중이 높은 지방의회 강점은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다양한 정책과 방안들이 제시될 수 있다는 것을 꼽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굉장히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단순히 지방의회에서 여성 의원의 비중이 높아진다고 해서 이상적이고 강한 의회가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앞서 저는 계속해서 다양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다양성의 실현은 남성 혹은 여성의 문제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그렇지만 이제 이현주 의원과 이제 아나운서님도 저희가 단순히 여성이기만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자기소개를 할 때 저는 여성입니다 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요. 저희는 여성 의원이고 여성 아나운서이고 또 이 네. 세상에는 여성 예술가도 있을 것이고 여성 교육자도 있을 것이고 또 여성 장애인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남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모든 분들을 단순히 여성과 남성으로 묶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예술가나 교육자, 장애인, 기업가 등으로 묶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성 의원의 비중을 단순히 높이는 일보다 다양한 직업과 정체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의회 진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그 과정에서 여성의 역량이나 능력이 폄하되거나 차별받아서는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성들에게 정치 참여나 사회 참여를 독려하고 그리고 그렇게 뭔가를 더 지지하려고 하는 이유 역시 여성의 역량과 능력이 남성에 비해서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앞으로는 굳이 저희 앞에 여성이라는 타이틀이 붙지 않더라도 여기 앞에 계신 이원주 의원님처럼 역량과 능력이 뛰어난 여성 의원들이 많이 등장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네,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럼요. 네. 네, 그럼 이원주 의원께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 또 나아가서 여성이 시의회에 진출하는 게 해당 지자체에 미칠 순기능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또 출산휴가 규칙처럼 여성가족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여기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며칠 전에 마산 하포구청에서 저희 간담회가 있었거든요. 네. 그 간담회에서 구정 운영 방향에서 가장 큰 전략으로 어머니 행정이라는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에게 여성의 섬세하고 또 인자하고 따뜻한 행정을 보이겠다는 그런 취지의 의미이겠죠. 여성 정치인의 경우는 세심하게 이제 시민들을 돌보고 민원 처리도 세심하게 할 수 있고 또 여성들이 받고 있는 차별에 대해서 완화시킬 수 있고 여성의 사회에 대한 고민이나 문제점들을 보다 부드럽게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목소리에서 지금까지 남성과 고령자 중심이었던 정치에서도 그동안 보지 못했던 조례들을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 정책 수립에 대해서도 더 세세하게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여성들의 경험에서 나온 실용적인 정책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순기능이 되게 많네요. 네, 그럼 그런 의미에서 현재 이원주 의원이 있는 창원시 의회에서의 규칙 개정은 또 만장일치를 이뤄냈던 양산시 의회처럼 조금 순조로울 것이라고 보시는지 그 의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정치는 시민들과 사회와 늘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여성 정치인이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면 정치를 그만둔다.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던 커리우먼이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면 그 일을 그만둔다. 그거는 바람직한 사회는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남과 여자가 남성 여성이 그런 차별받지 않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자아 실현이라든지 꿈이라든지 그런 걸 이루기 위해서 그런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행복한 사회라고 생각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시스템과 인식 변화, 문화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창원시의회는 지금 창원시 인구가 103만의 특례시이기도 한 경남에서는 메가시티에 속하는데 인구가 많은 젊은 도시인 창원에서는 당연히 만장일치로 개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고 계신 바처럼 순조로웠으면 좋겠습니다.
또 양산시 의회에서 개정된 규칙 내용에 혹시 남성 의원이 배우자가 출산했을 시에 출산 휴가를 보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일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임신과 출산은 가족의 일이고 또 부부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배우자가 출산한 의원의 경우도 10일의 출산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회의 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작년에 제가 발의해서 통과된 회의 규칙에 따르면 임신한 시의원은 출산 전후로 90일, 한 번에 2자녀 이상, 그러니까 다 태아를 임신했을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배우자가 출산한 의원의 경우에는 10일 이내 출산 휴가를 1회 한정해서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칙 개정을 했습니다. 당연히 배우자 출산 시에도 휴가 보장이 되는군요. 네, 전 그 부분이 당연히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원주 의원은 이번 양산시의회 출산휴가 규칙 개정이 도내 지방의회에 미칠 영향 얼마나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사실 경상남도 18개의 시군 중에서 현재로서는 양산시가 유일하게 출산휴가 규칙 개정되어 있고 향후 이번 연도 안에 창원시 의회에서도 규칙을 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도내의 모든 지방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과 의미를 가지고 개정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인식 변화와 규칙 변화가 곧 시민들의 인식 변화와 문화 변화에 큰 역할을 할 거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한번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또 오늘 이야기 나눠본 지방의원의 출산휴가 보장이 지방의회 여성의원이 늘어나는 현상에서부터 출발을 했다면 이제는 또 다른 양성평등 관련 지방의회 규칙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생각하고 있는 개정안이나 제정안이 있습니까? 네, 출산휴가 회의 규칙 개정을 통해서 여성, 특히나 저와 같은 젊은 여성의 정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번 회의 규칙 개정은 양성평등 관련 규칙의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출산휴가 회의 규칙의 개정의 최대 수혜자는 사실은 청년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방의회에서 출산휴가가 없었던 이유는 단순히 여성을 차별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저처럼 필요성, 출산휴가를 필요로 하는 그 대상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임기 여성과 가임기 여성을 배우자로 둔 계층인 청년이 이번 회의 규칙 변화의 주인공이자 수혜자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출산휴가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여성이나 청년이나 신혼부부나 혹은 맞벌이 이제 부부를 위한 회의 규칙을 마련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주목을 받았었죠. 이제 호주나 아니면 아르헨티나에서 의회 이제 의원이 이제 아이와 함께 회의에 참석을 하거나 혹은 회의 중에 모유 수유를 하는 그런 것들이 뉴스에서 포착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회의장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싶은 욕심도 있고 또 이제 시의회 내에 수유실을 만들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이제 수유실은 저를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이제 아이들과 함께 온 엄마, 그렇죠? 혹은 아빠도 아이를 함께 데리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런 아이와 함께하는 시민들이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편안하게 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전 시의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수유실을 꼭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청년들이 어떻게 임신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육아를 하는 게 그들의 삶이라든지 혹은 정치 참여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이후에 조부모라 그러죠. 요즘은 조부모들이 참 아이들을 많이 돌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부모들의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모든 계층의 어려움이 행복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좋은 정책이란 결국 궁극적으로는 작게라도 모두에게 행복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계층을 위한 정책을 계속해서 마련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최종적으로 목표로 갖고 싶어 하는 것은 청년들이 정치를 결심을 하거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가 어려움으로 작용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하는 나름의 포부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나눠본 이야기들을 시작으로 여러 지방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